네, 오늘은 하동에서 인사드립니다. 야구 롯데야의 우피입니다. 네, 설날을 맞아가지고 저도 이제 그 시골에 왔는데요. 여기는 경남 하동이고요. 이제 하동 시골로 왔기 때문에 제가 뭐 정상적인 녹음보다는 이렇게 좀 간단하게 폰으로 녹화해가지고 그래도 간단하게 좀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뒤에 배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딱 시골이지요. 그래서 조금 이제 뭐 영상에 흔들림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폰으로 같이 보면서 해야 돼가지고 그래도 좀 양해해 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화면 구성이나 그런 거 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제가 그래도 뭐 편집 어플로 조금 해가지고 그래도 좀 비슷하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해답게 뭐 다른 기사 놓고 아마 그 내일 되면은 이제 뭐 구단에서 설 보내는 소식 이런 거 같은 거 올라올 것 같은데 오늘은 안치홍 선수 관련된 소식이 있어가지고요. 그거를 좀 소개 간단하게 해드리고 명절 인사도 같이 드리고 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치홍 선수 얘기를 제가 이학수 선수 얘기하면서 이제 조금씩 같이 많이 했었어요. 이제 결국 동갑내기, 90년생 동갑내기이기도 하고, 이제 타팀에서 이제 우리 팀에 왔다는 그런 공통점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결국은 키스톤 콤비로 호흡을 이뤄야 되는 그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묶어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역시나 안치홍 선수에 대한 기사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기사 제목은 단연 계약을 포기하고 잔류, 안치홍 보은의 2년 계약 시작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일단 기사 내용 중에서 뭐 핵심만 좀 전달해드리면은, 일단 뭐 2년 플러스 2년 총 56억 계약을 해가지고, 그 작년 7월에 이제 좀 이르게 이제 바로 2년 플러스 계약을 발동을 시켰습니다. 사실은 이 2+2 계약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진 않았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도 사실은 안치홍 선수가 그 우리 팀에 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전혀 기대를 못했던 영입이었어가지고 되게 좀 놀랍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바로 좀 안 와닿았던 그런 계약 중에 한 명이었어요. 아예 예상 범주에 없던 FA 계약이기도 했고, 이 선수가 여기를 온다고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가지고, 그리고 당시 올 때 분위기만 하더라도 이제 안치홍 선수가 이루수로서 좀 뭐랄까 활약을 기아에서 못하고 있다가 이제 이루수로서 자기의 존재를 가치를 이제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팀에 온다는 느낌이 좀 강했어가지고 아마도 2년을 하고 이루스로의 가치를 자기가 이제 올려놓으면 아마 타팀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팀과의 동행은 안치홍 선수가 이루스로서의 가치를 되찾으면 끝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저의 큰 오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치홍 선수는 거의 프랜차이즈 선수 못지않은 그런 팀에 대한 애정을 가지면서 이르게 이제 2년을 더 같이 가게 되었는데요. 사실 계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보자면은 그 작년 7월 말에 이제 일시감치 계약 연장을 했고 사실은 이 2+2 계약이라는 게 되게 좀 이제 복잡해가지고 그 FA 선수로 풀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FA 그 협약상 4년을 해야지 이제 FA로 다시 풀리기 때문에 만약에 2년 계약이 하고 나서 그 자유계약으로, 그러니까 연장을 안 하고 자유계약이 되면은, 단연 계약이 안 되는 상태로 이제 풀리게 된다고 하지만은, 그 안치홍 선수 측이 KBO의 법적인 검토를 요청했고, FA 선수가 아니라도 단연 계약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유권 해석을 받았다고 합니다. 안치홍 선수는 결국은 그 아무런 제약 없이 새로운 단연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완전한 자유계약 선수로 나설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연장을 안 해도. 근데 그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이제 롯데 우리 팀과 이제 2년을 더 같이 가게 되었는데, 사실 이거에는 그 기사에도 있지만 좀 고마움의 뜻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일단 본인이 그런 좀 입지가 불안정한 상황에 이루수로서 자기를 영입해줬고 이루수로 계속 써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컸던 것 같고, 그리고 본인도 이제 뭐 팀이나 자이언츠 팀이나 아니면 부산 생활에 대해 가족들도 전반적으로 다들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고, 안치홍 선수도 뭐 지지난 시즌에는 사실 저도 좀 아리까리했는데 올 시즌 모습 보면서 정말 그 이 팀에 완전히 녹아들었고 굉장히 심리적으로 좀 안정돼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가지고 아마도 굉장히 좀 그 신중한 타입 그리고 좀 조용한 스타일의 안치홍 선수한테는 그게 대단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뭐 돈이 얼마가 더 받고 그런 거보다 본인이 이제 이루수로서 가치를 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기회를 준 팀에서 좀 더 마음을 편하게 야구를 하고 싶다는 게 더 크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뭐 연장 계약 연장 직후에 크게 고민할 것은 없었다. 2년 계약을 받고 롯데에 오면서 도전을 얘기했었는데 그 도전을 시작할 수 있었고 끝까지 가는 것이 목표였다. 롯데 선수 생활에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면서 첫 FA 계약을 힘들게 했다. 기회를 줬고 내 앞길 이뤄준 것 아니다. 이 기회가 없었다면 내가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부질없었을 것이라면서 이런 자이언츠 구단에 대한 고마움이 계약을 잇게 된 가장 큰 원인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에 2년과 뒤에 2년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는데 아마도 많은 차이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기사에서는 키워드는 보은이라고 했는데 뭐랄까 보은이라기보다는 아마 안치홍 선수가 이제는 그 이루수로서도 확실한 주전으로 자리 잡았고 지난 시즌에 활약을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뭐랄까 그 성적적인 면에서 본인이 좀 다시 궤도를 찾았다고 느낌을 받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팀에 뭐랄까 적응하는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또 몇 안 되는 사실상 거의 고참 중에서도 가장 윗급에 들어가는 고참 나이가 돼버렸어요. 90년생 우리 팀에 다 나이가 있는 선수들이 없어지면서 그렇다 보니까 특히 또 손업수 선수도 이적을 했고 하다 보니까 이런 팀의 또 리더로서 역할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학수 선수와의 그런 뭐 적응을 도와준다거나 이런 것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오히려 좀 내향적이고 조용한 사람들이 한번 좀 마음이 편해지면은 이 단체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는 게 좀 더 크다고 느끼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좀 그런 성격이라서 이게 적응하는데 오래 걸리는 만큼 애정이 더 큰 것 같아요. 이런 조금 마음을 주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린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경기 외적인 부분 그 팀의 고참급 선수이자 그 다음에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팀 케미적인 부분에서 또 조용한 리더십을 발휘해주기를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싶고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일단 뭐 성적적인 측면은 지난해 119경기 출장을 해가지고 3할 6리타율 422타수 129안타 10홈런 82타점 OPS 0.8237 남겼는데 뭐 성적은 제가 뭐 지금 디테일하게 막 보여드리기 좀 힘들어가지고 자세히는 안 보여드리겠지만은 일단 안정적인 좀 그 인상 깊었던 거는 득점권 타율이 3할 5분 9리로 굉장히 높았고 출루율도 3할 10분 9리로 굉장히 좋은 출루 능력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에 뭐 1번과 5번으로 1번, 4번, 5번으로 가장 많이 나왔는데 네, OPS 순으로 따졌을 때 5번으로 나왔을 때 OPS가 0.888, 1번으로 나왔을 때 OPS가 0.820, 4번으로 나왔을 때는 썩 좋지 못했습니다. 4번으로 나왔을 때는 OPS가 0.550으로 좋지 않았어요. 그 6번으로 이제 네 번째로 많이 하는 6번으로 나왔을 때는 또 0.928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번으로 122타석, 4번으로 102타석, 5번으로 148타석, 6번으로 75타석 이렇게 나왔는데 안치홍 선수가 어느 타순에 갈지는 뭐 아직은 뭐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일단 지난 시즌에는 5번과 6번에서 이제 활약이 좋았고 사실 1번으로서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줬거든요. 이제 기본적인 능력어가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시즌에 어떻게 타순을 짤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의 뭐 필요한 타순에 가가지고 다 자유역을 하는 선수니까 그런 타선의 이제 열쇠로서 그런 연결해주는 열쇠로서 자기 활약을 굉장히 해주면 좋겠고 그래서 작년도 이제 안치홍 선수 성적을 보면서 조금 인상 깊은 부분은 기복이 되게 좀 작았다는 점 그런 부분이 좀 인상 깊은데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 시즌 진행하면서 편차가 좀 적은 편이었어요. 제일 좋았던 달이 6월인데 이때 27타석밖에 안 되긴 합니다. 27타석인데 이때 OPS가 1.411이고 가장 안 좋았던 달이 8월인데 이때도 0.695로 그렇게 막 엄청 무너지는 것까지는 아니었던 되게 편차가 더 심한 선수도 있고 이 두 개를 뺀 나머지 달들은 거의 이제 OPS가 8 근처에서 놀고 있습니다. 0.8 근처에서 놀고 있어가지고 좀 꾸준하게 한 시즌에 잘 치러냈던 게 작년도 안치홍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고 이 월별뿐만이 아니고 이런 뭐 클러치 상황 이런 거에서도 이제 득점권이 물론 더 좋긴 했어요. 득점권이 좋았고 특히 2사 득점권에서는 OPS가 1.050 1.050 이렇게 더 좋게 기록했는데 나머지 뭐 동점이든 1, 2, 3 점수차 상관없이 굉장히 좀 꾸준한 그 성적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상황들이 동점이든 1, 2, 3, 4, 5점 차든 전부 다 OPS 다 0.8에 넘고 있어요. 작년도 성적을 보니까. 그래서 좀 기복 없이 꾸준했던 게 가장 좋은 성적이었던 것 같고 오히려 기복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미친 달이 없어가지고 임팩트가 조금 작게 느껴질 수도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큰 기복 없이 꾸준한 선수가 가장 좋은 선수겠죠. 특히 득점권 OPS는 0.97이나 됐습니다. 주자가 있을 때는 0.862, 주자가 없을 때는 0.824였는데 그래서 거의 모든 상황에 OPS가 0.8이 넘었다는 거는 정말 기복 없이 수준급의 성적을 타격에서 내주었다는 그런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은 뭐 기사 마지막은
공수에서 좀 더 안치홍 영역이 커져야 되고 젊은 선수들 위주로 수입되는 선수단 특성상 안치홍 중고창급 역할과 선수단 내 가격 역할까지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기사가 마무리되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안치홍 선수는 좀 상수로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좀 아쉬웠던 2020 시즌 자체도 막 굉장히 부진은 또 막 엄청 하진 않았거든요. 사실 보면은 그러니까 좀 아쉬웠다 정도지 이게 막 엄청 못했다고 말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또 이루수로 계속 뛰고 사실은 저는 안치홍 선수 계약 첫 해에 좀 아쉬운 모습은 실력적인 것도 있지만은 조금 아직 자이언츠와 부산이라는 이 지역에 대해서 아직 완전히 좀 뿌리 내리지 못한 게 더 컸다고 생각해요. 본인도 이제 기아에서 오랫동안 뛰다가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컸던 것 같아서 오히려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실력적인 부분을 좀 더 덮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학주 선수에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안치홍 선수 얘기를 하면서 간단하게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새해니까 이제 또 새해 복도 다들 많이 제가 인사를 계속 드리지만은, 저희 방송도 계속 이제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내일은 제가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집에서 어느 때와 같이 인사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화동에서 전해드리는 좀 특별판으로 인사드렸고요. 저는 내일은 또 사직동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고로드의 우피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일도 아니죠. 내일은 사직동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타임 투 윈 롯데 자이언츠.